미국 동부 명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에서 온 17세 소녀가 음악 시간에 선생님의 도전적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한 곡을 불러보세요. 교실은 냉소와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3분 후, 그 소녀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선생님조차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반갑고 가까운 느낌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미국 동부의 명문사립 고등학교인 웨스트필드 아카데미는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늘어선 캠퍼스였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10월의 어느 오후, 3층 음악실에는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창가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은 한국 여학생 박소영은 노트에 깔끔하게 정리된 음악 이론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한 달 전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이 학교에 편입했어요. 서울예술고등학교에서 1년을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직장 때문에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죠. 처음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다행히 음악만큼은 세계 공통어라는 생각으로 버텨왔습니다. 아버지 박성우는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방송국에서 근무했지만 미국의 영화 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곳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이경희는 한국에서 국어교사로 일했지만 딸의 미래를 위해 미국 생활을 선택했죠. 소영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한국의 엄격한 예술 교육을 받은 소영에게는 낯설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깊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로트를 부르는 것이 자랑스러웠지만 미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케이팝은 유명하지만 트로트는 생소할 것 같았거든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과제를 준비했어요. 마이클 톰슨이 교단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마이클은 이 학교에서 10년째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베테랑 교사였죠. 그는 항상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과제를 내주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마이클은 피아노 앞에 서서 몇 개의 음을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선율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곡이었죠. 학생들은 하나둘씩 고개를 갸웃거리며 선생님을 바라보았어요. 이번 주 과제는 각자의 문화적 배경을 살린 음악 발표입니다. 마이클의 시선이 교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뭇거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슷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마이클의 시선이 소영에게 머물렀습니다. 소영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박소영, 한국에서 왔다고 했죠? 한국 전통 음악에 대해 좀 들려줄 수 있겠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달 동안 조용히 지내며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든 관심이 자신에게 쏠린 것 같았죠. 그동안 반 아이들은 소영을 그저 조용한 동양인 정도로 여겼습니다. 수업 시간에 항상 뒷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며 몇몇 아이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도 했어요. 한국 애들은 다 공부만 하나 봐. 말도 별로 안 하고 재미없어 보여. 이런 속삭임들을 소영도 들었습니다. 상처받기도 했지만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음악이라고 해봤자 케이팝 정도겠지? 마이클이 약간 비꼬는 듯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지 그래? 교실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작은 웃음소리를 냈어요. 제시카와 브라이언을 비롯한 몇몇 학생들은 소영을 향해 기대하는 듯한,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은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시험해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어요. 서울예술고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불렀던 트로트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온 자신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교단 앞까지 가는 몇 걸음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부를 곡을 정하고 있었죠. 교단 앞에 선 소영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교실의 정적이 흘렀고 20명의 시선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평온함이 찾아왔죠. 마치 서울예술고 시절 할머니와 함께 부르던 노래를 부를 때처럼 말입니다.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무엇을 부를지 결정했어요. 단순한 케이팝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이 담긴 진정한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진도 아리랑을 불러드릴게요. 소영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아리랑이라는 제목조차 생소했죠. 하지만 곧 그들은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을 듣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영이 첫 음을 내기 시작했을 때 교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 마이클 선생님조차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소영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통적인 아리랑이 아니었어요. 소영은 할머니에게서 배운 트로트 스타일과 서울예술고에서 익힌 현대적 보컬 기법을 절묘하게 결합시켰습니다. 첫 번째 절이 시작되자마자 교실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기교만이 아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처음에 또 다른 케이팝인가 싶었지만 몇 초 지나지 않아 이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악임을 깨달았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애절함이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브라이언 역시 입을 다물고 소영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가사의 의미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영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있었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두 번째 절로 넘어가면서 소영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떨림과 현대적 보컬의 파워가 어우러지면서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어요. 소영은 노래를 부르면서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항상 이 노래를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소영아, 아리랑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란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어. 그런 복잡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우리 음악이란다. 소영은 그 가르침을 떠올리며 더욱 진심을 담아 노래했습니다. 고향을 떠나온 자신의 마음, 새로운 땅에서 느끼는 외로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모두 노래에 실었어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세 번째 절에서 소영은 자신만의 해석을 더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사에 현대적 감정을 실어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가사였지만 소영에게는 고향을 떠나온 자신의 심정과 겹쳐졌습니다. 마이클 선생님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30년 음악 교육 경험 중에서도 이런 독특하면서도 완성도 높은 무반주 독창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는 기교뿐만 아니라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사의 뜻은 몰라도 소영의 목소리가 전하는 감정은 언어를 넘어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음악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교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단순한 학교 음악실이 마치 콘서트홀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학생들은 이제 완전히 소영의 노래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절에서 소영은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보컬 테크닉을 자연스럽게 섞어 넣었어요.
고음에서 저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녀의 보컬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마이클은 소영의 호흡법과 발성에 특히 감탄했어요. 클래식 성악의 기초가 탄탄하면서도 대중음악의 감성을 잃지 않는 것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학생을 가르쳐 본 적이 없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마지막 후렴구에서 소영의 목소리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교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순간 소영은 더 이상 미국 학교의 외로운 한국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히 드러내는 아티스트였죠. 소영은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서 특별한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떨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표현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서울예술고에서 배운 것과 할머니에게서 전해받은 것을 융합한 소영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정확히 3분간의 노래가 끝났을 때 교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마이클 선생님조차 할 말을 잃은 채 소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은 마치 깊은 울림의 여운 같았어요. 소영의 노래가 끝났지만 그 감동은 여전히 교실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십 초간의 정적이 흐른 후 갑자기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둘, 그리고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는 모든 학생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제시카가 말을 잇지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던 제시카도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인크레더블해요. 브라이언도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그는 평소 힙합과 록 음악만 좋아했는데 한국 전통 음악에 이런 매력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마이클 선생님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예술이야. 진짜 예술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30년 교직 생활 중 처음 느끼는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은 클래식부터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를 접해봤지만 소영이 보여준 것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교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약간 상기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차분했어요. 박수를 받으면서도 겸손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소영아, 이 곡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마이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어요. 진도아리랑은 한국의 전통 민요 중 하나예요. 소영이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노래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이 있어요. 제가 부른 건 진도아리랑인데 특히 애절하고 한이 많이 담긴 버전이죠. 한이요? 제시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영어로는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았어요. 한국어로 하는 슬픔과 그리움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에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체념과 희망이 함께 있는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트로트 창법을 섞어서 불렀어요. 트로트가 뭔가요? 이번에는 브라이언이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한국의 대중가요 장르 중 하나예요. 소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일본 음악의 영향을 받았지만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변화된 독특한 장르죠.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음악이에요. 에밀리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트로트를 안 들어요? 예전에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트로트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트로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았어요. 마이클 선생님은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학생이 아니라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였던 것이죠. 소영아, 혹시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할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를 떠올리니 목소리가 조금 촉촉해졌어요.
할머니가 트로트를 되게 좋아하셔서 어릴 때부터 함께 부르곤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예술고에서 성악을 전공하면서 다양한 창법을 익혔고요. 서울예술고등학교. 마이클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한국의 예술 특목고예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음악, 미술, 무용 같은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죠. 전국에서 선발해서 들어가는 학교예요. 제이슨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만 들어가는 학교인가 봐요? 네, 경쟁이 치열해요. 소영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고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죠. 교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소영을 무시하듯 바라보던 학생들의 표정이 경외심으로 변했어요. 특히 평소 음악에 관심이 많다고 자부하던 학생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가사는 몰라도 감정이 다 전해졌어요. 살아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영이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소영은 박수를 받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지낼 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교실은 여전히 웅성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소영이 보여준 놀라운 실력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정말 고등학생 맞아요? 제이슨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평소 자신의 음악 실력에 자신 있어 했는데 오늘 소영의 노래를 듣고 나서 겸손해졌어요. 한국예술고등학교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브라이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영이 부른 노래,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소영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음악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날 밤 소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소영이 음악에 처음 흥미를 느낀 것은 6살 때였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들려오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트로트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시작이었죠. 할머니 이수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였습니다. 그 시절의 아픔과 슬픔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트로트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소영아, 이리 와서 할머니랑 같이 노래해보자. 할머니는 손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 함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남진의 가슴 아프게, 패티김해님은 먼 곳에 같은 고전 트로트를 부르면서 소영은 자연스럽게 트로트 특유의 창법을 익혔어요. 우리 소영이는 타고났구나.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이 나이에 벌써 떨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다니. 할머니는 소영에게 트로트의 역사도 들려주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음악이지만 한국인의 정서와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장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소영아, 트로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야.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어. 그런 복잡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게 트로트란다. 전자공학을 전공한 아버지 박성우는 처음에는 딸이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단순한 재롱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소영이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계속 노래에 관심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아, 아빠가 좋은 음향시설 만들어줄게. 아버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소영을 위한 홈 레코딩 스튜디오를 만들어 주었어요. 방음 처리부터 마이크, 스피커까지 전문가 수준의 장비를 갖췄죠. 아버지는 음향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소영에게도 트로트뿐만 아니라 클래식,
재즈, 팝 등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소영아, 음악에는 경계가 없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은 음악은 장르를 가리지 않아. 트로트도 클래식도 모두 아름다운 음악이야. 어머니 이경희는 국어 교사였지만 딸의 음악적 재능을 일찍 알아봤습니다. 소영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장기자랑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것을 보고 특별함을 느꼈어요. 소영아, 내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 어른들도 감동받는구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흉내가 아니야. 진짜 음악을 하는 거야. 어머니는 소영을 위해 전문 성악 선생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에 오페라 가수였던 김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해요. 김 선생님이 첫 레슨 후 말했습니다. 타고난 음감과 표현력이 있어요. 게다가 트로트라는 독특한 장르를 이미 체화하고 있고요. 김 선생님은 소영에게 클래식 성악과 트로트를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정통 발성법을 바탕으로 하되 트로트 특유의 감정 표현을 잃지 않도록 했죠. 노래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거야. 김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음을 낼 수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소영의 실력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지역 어린이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기도 하고 열린음악회에 출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소영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여전히 할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영에게 트로트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한국인의 정서를 전해주었거든요. 소영아, 우리 노래에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말로 노래 부르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음악을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 그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거야. 중학교에 올라가서 소영은 더 체계적인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악뿐만 아니라 피아노, 작곡까지 배우면서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소영은 처음으로 자신이 작곡한 곡을 발표했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 감각을 더한 창작곡이었어요. 선생님들과 친구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소영이는 단순히 기존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음악을 창조하는 재능이 있어. 음악 선생님이 평가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소영은 전국 청소년 가요제에 나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부른 곡이 바로 자신이 작곡한 고향의 정이라는 곡이었어요. 트로트와 발라드를 섞은 독특한 스타일의 곡이었죠.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곡을 만들다니. 부모님은 딸의 재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소영은 서울예술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악과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부모님은 딸이 꿈에 그리던 학교에 합격한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서울예술고에 입학한 소영은 정말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전국에서 모인 예술 영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은 자극적이면서도 겸손하게 만드는 경험이었죠. 하지만 소영만의 특별함은 여전했습니다. 클래식 성악을 전공하면서도 트로트라는 독특한 장르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두 장르를 융합시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소영아, 내가 하는 음악은 정말 독특해. 같은 반 친구가 말했습니다. 트로트를 이렇게 세련되게 부르는 건 처음 봐. 소영은 서울예술고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자신만의 트로트 퓨전 무대를 선보이기도 하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 후배들에게 트로트를 가르치기도 했어요.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 쌓여서 오늘의 소영을 만들었습니다. 소영의 놀라운 공연이 있은 지 며칠 후 마이클 선생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런 재능을 가진 학생을 그냥 일반적인 음악 수업으로만 가르치기에는 너무 아까웠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마이클은 특별한 제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소영아,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수업이 끝난 후 마이클이 소영을 불렀어요. 교무실에서 마이클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이의 실력을 보니까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졌어. 어떤 제안이에요? 소영이 궁금해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매주 금요일 방과 후에 합창단 활동이 있어. 마이클이 설명했어요. 음악에 특별히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습하는 시간이지. 그런데 최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고민이었거든. 소영은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또 다른 도전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매주 한 번, 그 합창단 시간에 특별 코치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니? 마이클의 제안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도와줄 테고 소영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돼. 소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미국에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다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동시에 흥미로운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소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물론이야. 마이클이 격려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준 것만 봐도 충분해. 그리고 이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야. 함께 토론하고 음악을 만들어가는 시간으로 하면 돼. 소영은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서울예술고에서도 후배들과 함께 연습한 경험이 있었지만 미국 학생들은 또 다른 문제였죠. 문화와 언어의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을 받아들여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국경을 넘어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결국 소영은 도전해보기로 결정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창단 모임 날, 소영은 일찍 음악실에 도착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서서 오늘 가르칠 내용을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의 주제는 문화적 다양성을 통한 음악의 이해였습니다. 소영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죠. 긴장되나? 마이클이 물었어요. 조금요. 소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만 전달하면 돼. 5시가 되자 15명 정도의 학생들이 음악실에 모였습니다. 제시카와 브라이언을 비롯해 음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동양인 후배가 자신들을 가르친다는 것에 어색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영이 차분하게 인사했어요. 오늘은 음악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음악이 문화마다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언어가 다르고 리듬이 다른 거 아닌가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더 깊은 차이가 있어요. 소영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음악에는 그 문화의 감정과 역사가 담겨 있거든요. 소영은 먼저 서양의 클래식 음악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국 전통 음악의 특징을 피아노로 연주하며 보여줬어요. 들어보세요. 서양 음악과 동양 음악은 음계 자체가 달라요. 소영의 설명에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음악 이론이 아니라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이었죠. 그럼 이 곡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소영이 악보를 나눠줬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을 서양식 화성과 결합한 버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던 학생들도 점점 소영의 지도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은 각자의 목소리 특성에 맞춰 파트를 배정하고 감정 표현 방법을 세심하게 지도했어요. 음악은 언어를 넘어서는 감정의 달이에요. 소영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같은 감정을 나눌 수 있어요. 브라이언이 질문했습니다. 소영, 한국에서는 우리 음악을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좋아해요.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히 팝 음악이나 재즈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느껴요. 합창단 연습이 끝난 후 학생들은 소영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어요. 정말 신기해요.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같은 멜로디인데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니.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브라이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소영은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죠. 합창단 활동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특별한 지도 방식 덕분에 합창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처음 15명으로 시작했던 합창단이 어느새 30명을 넘어서더니 음악실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정도가 되었죠. 소영의 수업 들었어? 복도에서 학생들이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진짜 대박이야. 음악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어. 소영이 가르치는 방식은 기존의 단순한 합창 연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각 나라의 음악적 특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실제 합창에 적용하는 방식이었죠. 복잡한 화성도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악은 발견하는 거예요. 소영이 항상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곡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곡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어느 금요일 소영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K-트로트 퓨전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었죠.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어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와 서양의 팝을 결합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 볼까요? 학생들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음악을 창작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소영은 먼저 간단한 트로트 멜로디를 들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대적인 비트를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곡을 만들어냈어요. 와, 이거 완전 신선해요. 제시카가 감탄했습니다. 트로트가 이렇게 현대적일 수 있다니.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서 가져온 음악 요소들을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라틴 리듬을, 에밀리는 재즈 화성을 제안했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소영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문화가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하는군요. 몇 주 후, 소영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퓨전 음악은 학교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선생님들도 이 특별한 음악 수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댄스를 가르치는 린다 윌슨 선생님은 소영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소영아, 음악과 댄스를 결합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린다 선생님의 제안이었어요. 내가 만든 K-트로트 퓨전에 맞는 안무를 만들어서 완전한 퍼포먼스로 발전시켜보고 싶어. 소영은 새로운 도전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서울예술고에서는 주로 성악에만 집중했었는데 이제는 댄스까지 결합한 종합예술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몇 주 후 음악 댄스 융합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영과 린다 선생님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현대 댄스를 결합한 안무가 만들어졌어요. 한복의 우아한 움직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볼까요? 소영이 제안했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감정 표현을 몸짓으로도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한국 전통 무용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채춤의 우아함과 현대 댄스의 역동성이 결합되면서 독특하면서도 아름다운 퍼포먼스가 탄생했죠. 와, 한국 춤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브라이언도 감탄했습니다.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소영은 학생들에게 한국 전통 무용의 철학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 춤은 자연의 움직임을 표현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모습, 물이 흐르는 모습을 춤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들의 성과는 곧 학교 밖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인근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견학을 오기도 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영은 이런 관심들보다는 학생들의 변화에 더 큰 보람을 느꼈어요. 음악을 단순한 취미 정도로 여기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지한 예술가의 자세로 임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뿌듯했습니다. 선생님, 이 안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날 브라이언이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보여줬어요.
트로트와 힙합을 결합한 창의적인 움직임이었죠.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소영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함께 더 발전시켜 볼까요? 그때 소영은 깨달았어요.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을. 그리고 음악이라는 언어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를 말이죠. 학교 축제 때 소영과 학생들은 그동안 준비한 트로트 퓨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소영이 노래하고 학생들이 함께 춤을 추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 동양과 서양 문화의 조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공연은 처음 봐요.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공연이 끝난 후 소영은 학생들과 함께 무대 뒤에서 감격의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공연의 성공에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제시카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관객들이 우리 공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브라이언도 감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낸 것 같아요. 학교 축제 이후 소영과 학생들의 K-트로트 퓨전 프로그램은 더욱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인 견학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하지만 소영에게는 이런 외부의 관심보다 학생들의 내적 성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어느 날 에밀리가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K-트로트를 제대로 부르려면 가사의 의미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소영이 기뻐했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한국어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점점 커져서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한국 음식 체험 프로그램도 요청했어요. 소영의 활동이 학교를 넘어 넓은 범위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K-트로트 퓨전 프로그램이 지역 방송국에서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소영의 이름도 함께 거론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한 다문화 교육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소영의 수업 모습이 상세히 소개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미국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소영의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도 업로드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도 놀라울 정도로 긍정적이었어요. 이런 교육이 진짜 교육이다. 한국 학생의 열정이 정말 감동적이다. 우리 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11월 어느 날 마이클 선생님이 긴장된 표정으로 소영을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소영아, 이거 너에게 온 편지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MBC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어메러커즈 가트 탤런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소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AGT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낼 이유가 무엇일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본 소영은 깜짝 놀랐어요. 편지는 AGT 프로듀서 팀의 이름으로 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박소영 학생에게. 소영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당신의 뛰어난 음악적 재능과 독창적인 퍼포먼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마이클 선생님이 교육 목적으로 촬영했던 소영의 수업 영상들이 SNS를 통해 바이럴되면서 AGT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이었어요. 소영이 학생들과 함께 트로트 퓨전을 선보이는 모습,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창의적인 장면들이 전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거죠. 당신의 음악적 창의성과 문화적 융합 능력은 저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특히 17세라는 나이에 보여주는 성숙한 예술적 접근법과 리더십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편지의 핵심 내용을 읽은 소영은 말을 잃었어요. AGT에서 소영에게 특별 오디션 참가를 제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당신을 2024년 시즌 특별 참가자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내년 봄 오디션에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이야. 마이클이 크게 웃었습니다. AGT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 내가 얼마나 특별한 학생인지 증명하는 거야. 편지에는 추가 설명도 있었어요. 소영이 참가하게 될 오디션은 일반적인 참가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전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직접 소영의 배경과 실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예비 심사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거야. 마이클이 계속 읽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AGT 무대에서도 학생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할 수 있다고 하네. 그날 저녁 소영은 부모님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화상통화로 연결된 부모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딸. 아버지가 말했어요. AGT라니, 꿈만 같구나. 소영이가 항상 꿈꿔왔던 무대잖아.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소영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물론 AGT 출연은 꿈같은 기회였지만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의 학생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컸죠. 선생님, 제가 AGT에 나가면 우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나요? 소영이 마이클에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마이클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심어놓은 씨앗들이 계속 자랄 거야. 그리고 제시카랑 브라이언이 후배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하더라고. 다음 주 금요일 합창단 모임에서 소영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모두 놀랐지만 곧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소영. 제시카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AGT 무대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을 들려주세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브라이언도 격려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당신의 음악을 듣게 되는 거네요. 정말 멋져요. 당연하죠. 소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음악에 대한 열정을 잊지 않을게요. 학생들은 소영을 위해 특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동안 함께 연습했던 모든 곡들을 녹음해서 앨범으로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이걸 들으며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AGT에서 우승하면 꼭 다시 우리 학교에 와주세요. 12월 초 소영은 공식적으로 AGT 특별 오디션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오디션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죠. 정말 꿈만 같아요. 소영이 혼잣말을 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던 자신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격려,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함께 나눈 음악적 탐구의 기쁨들이 소영에게는 그 어떤 성취보다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 소영은 오디션 준비에 열정적으로 매진했어요. 그동안 학생들과 함께 만들었던 K-트로트 퓨전 레퍼토리를 더욱 완성도 높게 다듬어 나갔습니다. 특히 아리랑 트로트 메들리라는 새로운 곡을 만들어냈어요. 전통 아리랑에 현대적인 트로트 감성을 더하고 여기에 팝과 R&B 요소까지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듬해 3월 로스앤젤레스의 AGT 오디션장은 전 세계에서 온 참가자들로 북적였습니다. 소영은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연보라색 개량 한복을 입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 옷은 소영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소영은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와, 저 참가자 정말 어려 보이는데. 대기실 주변에서 들리는 속삭임들이었어요. 아시아 참가자인데 한복을 입고 왔네. 정말 아름다워. 특별 참가자라고 하던데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나 봐. 소영은 이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한 관심을 받았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 앞으로 펼쳐질 무대에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지난 몇 개월을 돌이켜보았어요.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들, 함께 만들어낸 음악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구나. 소영이 생각했어요. 드디어 소영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선 소영은 4명의 심사위원과 수천 명의 관객들을 마주했어요. 무대 조명이 환하게 비치는 가운데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소영입니다. 소영이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17세이고 현재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여줄 건가요? 한국의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융합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소영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목은 아리랑 트로트 메들리예요.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독특한 컨셉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기대되는데요. 한 심사위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작해보세요. 음악이 시작되자 소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학생들과 함께 만든 그 특별한 음악이 AGT 무대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소영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통적인 아리랑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 비트가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음악으로 변화했어요. 관객석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영의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몰라도 소영의 목소리에 담긴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이 있었죠. 심사위원들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독창적인 음악적 융합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면서 소영은 자신만의 창작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의 경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담은 곡이었어요. 뮤직 해즈 노 보더즈, 러브 해즈 노 리머츠. 소영이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노래했습니다. 그 순간 무대는 더 이상 경쟁의 장소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마법의 공간이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렬해졌어요. 고음에서 저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면서 트로트의 애절함과 현대음악의 파워를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고음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해. 한 심사위원이 감탄했습니다. 17세 맞아? 이런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는 정말 오랜만에 봐. 다른 심사위원도 놀라워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깊어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골든 버저를 누른 것이었어요. 무대가 황금빛으로 물들면서 소영은 AGT 역사상 최연소 골든 버저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심사위원들이 일제히 소영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소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를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이에요. 무대에서 내려온 후 소영은 곧바로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 속 친구들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소영, 정말 대단했어. 제시카가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골든 버저까지 봤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가 함께 만든 음악이 세계 무대에 서다니. 브라이언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한편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는 마이클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에 특별한 영상을 올렸어요. 소영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정리한 영상이었죠. 저는 한 명의 학생에게 음악을 가르쳤지만 그 학생은 저에게 교육의 의미를 가르쳐 줬습니다. 마이클이 영상에서 말했어요. 박소영이라는 학생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영상에는 소영이 처음 교실에서 아리랑을 부르던 장면부터 무대에서 골든 버저를 받는 순간까지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소영이 증명해 줬습니다. 마이클이 계속 말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AGT 무대에서 소영이 골든 버저를 받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그 장면 위로 소영의 목소리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소영의 마지막 멘트였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왔지만 음악을 통해서는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무대에서 빛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AGT 결승전에서 소영은 더욱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웨스트필드 아카데미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한복을 입은 소영과 정장을 입은 미국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동서양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무대였습니다. 비록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소영은 준우승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가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소영은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우승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죠. 그게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기쁨이에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악은 정말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음악을 통해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AGT 이후 소영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소영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소영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에요. 소영이 한국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제가 특별한 게 아니라 음악이 특별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이 특별한 거고요. 소영은 AGT 이후에도 계속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 학업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기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음반사에서 계약 제안이 들어왔고 대학교에서도 장학금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은 학생이에요. 소영이 부모님과의 상담에서 말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결국 소영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기로 결정했어요. 음악을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나중에는 교육자로서도 활동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소영이 말했어요. 음악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마이클 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소영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로 마음을 나누는 소녀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들에게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소영이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꿈은 나이나 국적, 언어의 벽을 넘어선다. 소영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화와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아름다움이 탄생해요. 소영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문화관 이해와 음악에 대한 사랑의 씨앗들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웨스트필드 아카데미에서는 소영의 이름을 딴 박소영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어요. 매년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소영이 시작한 일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마이클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소영은 지금도 계속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공부하면서도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고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음악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영이 항상 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무대에서 빛나는 별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